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급수, 등비급수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성진 선생님한테 아주 잘 배웠죠? 간단하게 전시학습으로 정리 2개를 해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급수와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1번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1번에 뭐라고 했었어요? 대우입니다. 대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2번도 잘 할 수 있고 2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2개 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은 이제 극한의 성질과 굉장히 비슷했는데 중요한 게 곱하기와 나누기는 이렇게 쪼개져서 될 수가 없다는 거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으니까 1번, 2번, 3번 잘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두 급수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수렴해야 합니다. 아우 훌륭합니다 학생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시학습 빠르게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등비급수가 무엇인지 알고 그때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등비급수 활용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싫어하던 활용을 드디어 하게 되고 모의고사 나형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이고 가형 같은 경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탐구활동부터 볼게요. 자, 정사각형이 나왔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더라. 자꾸 반으로 접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A1, A2, A3, A4는 접었을 때 그때 넓이를 A1, A2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n번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첫 번째 뭐냐면은 A1부터 AN까지 합 SN 구해보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1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A1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각형 넓이니까 너무 쉽죠. 반 접었으니까 2분의 1, 높이는 1이니까, 높이가 아니고, 세로는 1이니까, A1은 몇이죠, 그럼? 2분의 1입니다. 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A2 한번 봅시다. A2는, 2분의 1인데 또 반 접었으니까 여기 세로도 몇이고, 2분의 1이니까 A2는 몇이고? 4분의 1. 아주 좋습니다. 자, A3까지도 한번 해보긴 할게요. A3는 또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곱하기 2분의 1이 돼가지고 8분의 1이란 걸 알고 있고 계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몇이 곱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아우 훌륭합니다. 자, 곱하기 2분의 1씩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란 거 알고 이때 우리가 SN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을 거예요. 1-R분의 첫째 양 1-R의 N제곱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바로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R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이고 첫째 양은 A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고 1-2분의 1의 N제곱 좋아요. 약분시켜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1-2분의 1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극한값 구하라고 했네요. 아, 이제 앞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다 알죠. 리미트 1-2분의 1의 n제곱인데 2분의 1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더라. 자, 그래서 앞에 남은 거는 1밖에 없더라. 오케이, 굿.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극한값으로서 1을 구했는데 이 1이 의미하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뭐랑 같냐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더라. 결국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은 결국 정사각형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게 다 채워질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극한을 이용한다면 결국 다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러면 급수는 항상 수렴할 것인가?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SN에 극한을 취할 때 수렴한다는 얘기는 여기 등비수열 보이죠? 등비수열에서 공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극한을 취하면 계속해서 커지잖아. 그죠? 그럼 수렴을 안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비 R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앞에서 급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이때 a 아래 n-1 형태로 나타나면 얘는 등비수열이었단 말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서 급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등비급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려고 해요. 여기서 단 이제 첫째 항과 a와 공비 r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a를 첫째 항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r을 공비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을 알아보려면 앞에 탐구 활동에서 먼저 뭐부터 구했었냐면 SN부터 구했어요. SN이 뭘 취했죠? 극한을 취했습니다. 극한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N을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할게요. 노력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a 아래 n-1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a가 미지수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미지수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a가 0이면은 뭐 아래에다가 1억만큼 오더라도 곱해지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그마 0 곱하기 아래 n-1 얘는 항상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겠네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얘가 0이 아닐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했듯이 SN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R이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굿.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그럼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 뭔지 한번 보자 이거야. 여기에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R이 1이면은 A 더하기 해서 A가 되는데 이제 이게 몇 개가 되냐면 N개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 결과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NA 굿. 자, 이렇게 NA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합시다. 극한을 취할 때 여기 공비가 1보다 작아야지만 0으로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R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경우라면은 리미트 SN을 해주면 아까 전에 탐구활동에서 한 것처럼 이 RN이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이만큼이 남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1-R분의 A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때는 수렴을 하게 되겠고.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 좋아요. 맞아요. 다 까먹어도 저거는 기억해요. 난 솔직히 결과만 기억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정말로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번을 부정하여서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강성균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 바로 이거였죠. 시그마 AN이 수렴을 하면 리미트 AN이 뭐다? 0이더라. 그죠? 그럼 이거의 대우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시그마 A는 발산하더라. 아까 전시학습에서도 했고 강선생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A이 0이 아니다. 이것만 판단하면 얘가 발산으로 툭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크기가 1보다 크다고 하면은 리미트 A 아래 n-1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아까 전에 체크한 이것에 의해서 시그마 A는 발산하는 거야. 따라서 이것은 우리는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경우는 발산한다. 선생님 근데 저기 리미트 AR n-1제곱이 왜 네. 0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R 절대값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여기 A는 상수기 때문에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보낸다고 하면 이 리미트 R의 n-1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이거의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의 등비수열은 절대 0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크게 퍼지는 거예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비수열 리미트 A n-1이 0이 아니니까 그거의 급수인 등비급수는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교과서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R이 크기가 1보다 작았을 때는 반드시 수렴하고
수렴하고 그때 합은 1-R분의 A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써요. 자, 이거에 아까 전에 부정으로서 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는 수렴의 반대니까 이때는 발산한다는 거 앞에서 그 방법에 의해서 발산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등비급수 ARN-1일 때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A가 0 또는 또는이니까 A가 0이 아니라면 R의 크기가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를 하실 때 A가 0이거나 A가 0이 아니라면 이 공비가 크기가 1보다 작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등비급수는 항상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문제를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그 합을 구하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만 체크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공비가 몇인지 보니까 바로 보이죠. -2분의 1씩 곱해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R의 크기가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우리 얘는 수렴하더라. 괜찮죠? 자,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합을 구하시오. 1-R분의 A. 진짜 많이 쓰니까 계속해서 써먹어 보도록 합시다. 다시. 1-1분의 1분의 A는 첫째 항이니까 여기 딱 보이죠? 1. 오케이. 그럼 2분의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3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자, 여기는 공비가 몇인지 한번 체크해 보니까 -루트2만큼 곱해졌네요. 그죠? 따라서 R은 -루트인데 R의 크기는 얘는 1보다 작지 않고 당연히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너무 쉽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번엔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미지수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이렇게 거기까지 딱딱 이렇게. 벌써 20분. 그리고 시작할 때 자,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네. 아니, 이거 한 문제 하고 한 문제 하면은 이제 끝나요. 개념은 없어요? 없어요. 이제 활용 문제 한 문제 하면 끝나요. 한 문제만 해요? 길이 넓이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문제 하네. 세 문제 하네. 오, 망했다. 이때 공비 R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R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게 계속해서 뭐가 곱해지냐면 -2x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2x가 곱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R이란 거는 당연히 뭐냐면은 -2x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수렴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크기가 또 1보다 작으면 충분한 거죠. 풀어볼게요. 공비가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1을 양변으로 나눠주니까 부동분 바뀌면서 -2분의 1 이렇게가 되겠네요. 너무 쉽죠? 끝. 선생님, 근데 이거 첫 번째 항 이거 A가 0이 아니다는 체크할 필요가 없나요? 네, 첫째 항은 우리가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게 그냥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 이 조건만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제 1번을 가져왔어요. 이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야. 자, 여기 여러분은 이제 강한 충동을 느껴야 돼. 뭐 하고 싶을까요? 쪼개요. 와, 좋아. 나도 쪼개고 싶었는데 함부로 쪼개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쪼개는 조건은 각각의 급수가 수렴한 경우만 된다고 했으니까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서수렴인 경우 함부로 쪼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반드시 4n분의 2n과 4n분의 3n이 수렴함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한번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n으로 묶어준다면 2분의 1에 n제곱이 돼준 거니까 공비가 어떻게 됐죠? 1보다 작고 -1보다 크네요. 자, 그럼 얘는 항상 수렴한다. 오케이, 굿.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4분의 3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크다. 4분의 3은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따라서 얘도 수렴하더라. 아, 나이스. 쪼개. 바로 쪼개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쓸게요.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1-r분의 a 지겹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1분의 여기서 첫 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1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n이 2부터 시작했으면 2를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1이기 때문에 1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2분의 1이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1-4분의 3분의 똑같이 얘도 체크를 해보면 얘는 1부터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3이 돼가지고 4가 돼서 게임 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등비급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드디어 활용 단원입니다. 등비급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전 지식을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자, 닮은비란 건데 이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닮은 조건이 성립한다고 하면은 닮은비가 성립하겠죠. A 대 B란 닮은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길이의 비도 체크할 수 있었고 넓이의 비도 체크할 수 있었고 뭐 부피 비도 체크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비와 넓이 비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비급수의 활용 단원에서는 부피 비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만으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닮은 도형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닮은 도형들이 단순하게 한 개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반화시켜서 K개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비를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점차 작은 도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때 공비가 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A 대 B라고 했을 때 일단 길이가 A였다가 작아질 땐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만큼 줄었는지 알아보려면 곱하기 몇을 했는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몇 분의 몇을 해줘야 B가 되냐면 A분의 B를 해줘야 이렇게 B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넓이 B를 보도록 할게요. 넓이 B 같은 경우는 A제곱분의 B의 제곱만큼 해줘야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공비가 A분의 B가 될 수도 있고 공비가 A제곱분의 B제곱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으로서 한 개씩 늘어나는 경우라면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줄어들었던 A분의 B나 A제곱분의 B제곱만큼 공비가 형성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R이 A분의 B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길이에 비었을 때. 자, 그런데 넓이에 비었을 때는 공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이 넓이의 비로서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공비가 A제곱분의 B제곱으로서 한 방에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K개씩 늘어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나? 생각해보면은 이 공비가 A분의 B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거의 개수만큼 또 늘어난 걸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씩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곱하기를 나타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분의 B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되냐면 K만큼 곱해주면 되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은 넓이 비였을 때는 똑같이 공비가 A제곱분의 B제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 K개씩 늘어났을 때 그만큼씩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K만 해주면 된다. 자, 예제 2번인데 이거는 길이의 합이네요. 길이의 합. 길이의 합. 그래서 P0, P1, P1, P2, P2, P3를 계속해서 더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P0, P1을 표현해 보니까 P0, P1은 이렇게 선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P1, P2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P2, P3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요. 계속해서 이제 이만큼씩 더해주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A1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선생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1이란 거는 우리가 P0, P1을 A1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 보이던 특수각 30도가 나왔죠. 30도 직각삼각형 나왔으면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하면은 우린 길이에 비해 배웠죠? 1대 2대 루트 3인 걸 이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바로바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5P0가 2기 때문에 P0, P1이란 거는 바로 이 길이가 1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1은 길이가 1이다. 자, 그 다음에 A2 얘는 P1, P2 길이인데 자, 여기 길이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대로 1대 1대 루트 3을 쓰면은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겠네요.
뒤에 거 A3도 체크하면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건 등비급수 문제인 걸 이제 100%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닮았으니까. 따라서 두 개까지만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비만 체크하면 됩니다. 공비는 몇이죠? 2분의 루트 3이네요. 게임 셋. 자, 그러면 우리는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R 2분의 루트 3분의 첫째 양 1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위아래 곱하기 2를 해줘가지고 2-루트 3분의 2로 해준 다음에 유리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주죠? 2 플러스 루트 3으로서 켤레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 빼기 3분의 1분의 4 플러스 2 루트 3. 나이스. 4 플러스 2 루트 3. 나이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루션 1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 솔루션 1이 훨씬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앞에서 배웠던 닮은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닮은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 P0, P1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P0, P1, P2를 포함하는 이 노란 삼각형. 그 다음에 P1, P2, P3를 포함하는 이 삼각형. 이 두 개가 닮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닮은 도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길이가 쉽게 1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 여기랑 대응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빗변이잖아, 빗변. 빗변. 그럼 빗변 길이 여기만 또 체크해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 체크했더니 아까 몇이 나왔었냐면은 2분의 루트 3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는 길이의 비니까 닮은비로 표현해준다면, 닮은비를 표현해준다면 1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공비 R을 바로 구해보면 2분의 루트 3으로서 R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1-2분의 루트 3분의 첫째 양 이거 길이니까 1. 그래서 답은 4 플러스 2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솔루션 1이 조금 더 편하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4. 자, 이제 문제 4를 한번 풀 건데 이번에는 길이가 아니고 뭐냐면은 넓이란 말이야. 그럼 닮은 비만으로 공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곱. 그렇지. 제곱만 해주면 충분한 겁니다. 한번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솔루션 1 같이 정석 방법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A1과 A2만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비만 구해주면 끝나.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귀찮다고 느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일단 여기서 A1을 먼저 체크해 보니까 A1이란 건 가장 크게 형성된 부분이네요. 이게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A1. 그 다음에 A2는 그 안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네요. 닮았죠?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B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얘랑 얘를 돌려서 이렇게 쓸게요. 자, 길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보면 여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면서 여기가 직각삼각형 45도잖아요. 45도. 그럼 여기는 몇 배가 된다? 루트 2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닮은비 체크하면 닮은비는 1대 2분의 루트 2, 넓이비는 1대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 자, 그럼 여기서는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됐으니까 과연 R은 2분의 루트 2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전에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비로 써가지고 된다고 했죠?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R은 몇이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은 체크했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양 A잖아요. A. 그죠? 첫째 양 A는 넓이가 얘였어요. 넓이가 당연히 1인 건 쉽게 할 수 있네요. 따라서 1-R분의 A, 1-R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기출까지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일부러 활동지에다가 그 기출문제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까 닮은비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